그때 청문회 때도 또 새로운 신조 만드셨죠? 박주민 의원님을 추종합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추종해 주고 계십니다. 예. 아, 근데 방송을 왜 이렇게 펑크 내세요?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이 목요일 날 저희가 녹음을 하는데 네네. 그때마다 뭐 일정이 생기더라고요. 목요일마다 일정을 따로 잡으시는 건 아니고요. 저희 비서진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청취율이 올라가면 그러지 않는데 최근에 청취율이 약간 저조했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대선 이후에 네. 정치 관련 팟캐스트가 네. 전반적으로 하락세라던데요. 아, 그래요? 그냥 뉴스 보는 게 낫다고. 네. 자, 이번 주에는 저 무한도전 방송에서 국민들이 제안했던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모임을 한번 하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합니다. 토요일 날. 아, 토요일 날이요? 네. 그럼 어떤 법안을 제안했죠, 국민들이? 무한도전에서 저한테 숙제로 내준 법이 두 개인데요. 네. 국회의원 미팅법하고 네. 임산부들을 위한 주차장 공간 확보법. 그거 저 지금 법안 제가 아마 냈을걸요? 그래요? 네, 지금 하여튼 거의 뭐 법안을 그럼 냈는지 바로 이제 참고 내기 직전입니다. 자료로 좀 해서 한번 네네, 해보겠습니다. 네. 아, 이거 제가 무슨 뭐 뺏어가는 기분이에요. 아니, 그거 해주시면 좋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당캐 방송을 풍성하고 알차게 만들어주실 정말 특급 손님들. 아마 역대 최고의 특급 손님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원내대변인으로서도, 네, 원내대변인으로서도 맹 활약하셨고, 항상 똑소리 나는, 스피치로 또 화제를 불어일으키셨고, 최근에 그 대선 때,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댄싱 퀸으로 각광을 받으신. 안녕하세요. 이재정입니다. 네, 더 이재정 듣고 있으면 의원님. 손발이 네. 오글거릴 것 같아서 훅 들어왔어요. 네, 너무 즐기셨던데 제가 이렇게 막 하니까 너무 흡족한 미소를 아니에요. 주셨는데 아니에요? 맡은 바 책임에 따라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네. 뿐입니다. 이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표정이 그런 거예요. 그래요? 네, 절대 사심 없이 네. 공적인 활동을 그냥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원내 대변인 네. 1년 하셨죠? 네, 1년 오래 하셨어요. 뭐 도중에 잘리지 않은 것은 영광입니다. 네. 예. 그 원내 대변인 하시다가 이제 지금 네. 당직이 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편하더라고요. 네. 조찬 회의가 없으니까 네. 그래도 몇 개밖에 없으니까 규칙적으로 매일 회의를 하다가 조금 여유로워지는가 싶더니 시원섭섭한 것 같아요. 네.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당직을 하면 정해진 일을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만족감이 있는데 네. 또 개인 정치 활동이 네. 사실상 시간이 별로 없는데 네네. 뭐 지금은 여러 가지를 좀 꿈꾸고 있어요. 일단 여당 의원으로서의 네. 역할을 고민하면서 제가 기름지세요? 했을 일을 얼굴이 기름졌어. 네, 여당 의원이니까 확실히 얼굴에 기름기가 도네요. 다들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요. 근데 어저께 안 먹어도 살이 쪄요. 우리 김무겸 의원 청문회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재정 의원님이 발언을 하는데 발언하면 꼭 야당 의원 같아. 진짜요? 네. 그리고 막 야당 의원들이 기대하는 것 같아. 오늘 무슨 발언하실까? 예. 아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 네. 처음에 제가 발언 딱 할 때 갑자기 긴장을 하셨대요. 네. 또 무슨 얘기를 하려나. 네. 맞다. 이재정 의원도 이제 여당 의원이 됐지. 이렇게 안심하셨다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대선 기간에 우리 그 문나이트 네. 박경미 의원이랑 마지막까지 이제 막 경쟁하셨는데 네. 박경미 의원님의 그 춤 실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경쟁 상대는 아니었죠. 그렇죠. 예쁘게 추시더군요. 맞아요. 그때 제가 그 눈빛을 읽었거든. 아. 박경미 의원님은 근데 굉장히 경쟁 상대로 인정하시고. 뭐 원래 2위는 다들 네. 챔피언을 경쟁 상대로 보고 노력해야죠. 그렇습니다. 열심히 분발하세요. 박경미 의원님도 자주 나오세요. 네. 그러시구나. 그래서 저를 안 부르셨구나, 그간에. 두 분을 한번 같이 모시는 그런 예. 날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난리 날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또 한 분의 특급 손님 모셨는데요. 그냥 가만히 계셔도 든든하신 분이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최종 병기. 안 보이는 스텔스. 야. 우리 김병기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기입니다. 네. 진짜 가장 안 바쁘신 것 같으면서 가장 바쁘시네요. 네. 네. 음지에서. 네. 많은 분들이 든든해 하시죠. 네. 네. 근데 왜 맞아요. 그렇죠? 왜 든든하시지? 아니, 저희 당이 약한 게 사실 네. 국정원. 네. 정보, 첩보 능력. 예, 이런 것들이 약한데 네. 사실은 국정원 인맥 다 꿰고 계시고 누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그때 계시잖아요. 인사 담당. 네, 그렇습니다. 아, 국정원의 진짜 국정원이시네. 네. 그렇죠. 과분한 네.
근데 이 뭐 정보기관에서 오래 일을 하시거나 권력기관에서 오래 있으시면 우리 예상되는 어떤 인상이 있잖아요. 네. 근데 김병기 의원님은 얼마나 인상이 좋으세요. 아, 그럼요. 그리고 넉넉하시고 비단 얼굴 표정뿐만 아니라 의원들 이렇게 대하시는 것도 되게 품이 넓으시거든요. 그게 매칭이 안 되는 것도 또 장점인 것 같아요. 어지럽습니다. 네. 그러시면서 첩보 수집하시는 거 아니야? 오. 그러면서 첩보 수집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진짜 전혀 관련이 없을 것 아니 우리 같습니다. 여당 의원님들 이렇게 만나시고 나서 막 나중에 정보 보고 올리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혹시 대통령님한테 고자질? 찍히면 죽는다? 네. 디지털 소통위원장님이시잖아요. 네. 네. 근데 왜 서당캐를 왜 이렇게 멀리 하시고 계세요? 뭐 직무유기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해야 될 이야기를 못 하셨는데 오늘 참 YTN에 출연하셨죠? 네. 네. 처음 출연해봤습니다. 아, YTN 생방송.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얼굴에 약간 분장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쩐지. 네, 그렇습니다. 어쩐지 피부가 네. 뽀얗잖아요. 고우세요. 네. 눈썹이 굉장히 정돈돼 네. 있다고 느꼈는데 네. 메이크업 때문에.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어떤 이야기 나누셨어요? 주로 국정원 개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네. 예. 오늘 하여튼 최고의 게스트를 모시고 오늘 재밌는 방송 해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중심으로 전국 현안 문제, 그리고 2부에서는 새로운 수장을 맞이한 권력기관들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당캐 1부 방송 본격적인 토크 진행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화요일 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보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 의지를 밝히시면서 국회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어느 단체에서나 네. 국가뿐만 아니라 뭐 어떤 조직의 장이 선출이 되면 그 장이 어떤 사람과 같이 일을 하겠다는 그런 아웃라인을 짜죠. 네. 컨셉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렇기 때문에 허니문 기간도 있고 그렇지 네. 않습니까? 강경화 지금 외무부 장관 후보자가 정말 누가 봐도 파렴치한 또는 누가 봐도 결격 사유가 있지 않다면 적어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대통령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대통령이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업무로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 강경화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대통령이 인선할 때 철학이 비슷하든지 노선이 비슷하든지 이런 점을 감안할 때도 있지만 사실 강경화 후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지인이 아니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위주로 인선했던 거 아닌가요? 그리고 아주 사실은 인사를 하는 측면에서는 탐나는 자원이죠. 네네. 네. 그러니까 고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네. 고시가 주인 외무부에서 네네. 비고시 출신이고 그리고 아주 드물게 여성으로서 고위직까지 어쨌든 차근차근 밟아서 네. 올라가신 분이고 그리고 큰 무대에서 네. 경험을 하셨고 네. 반기문 사무총장 그 얘기하니까 좀 이상해지는데 하여튼 네. 그런 분을 이렇게 곁에서 모시면서 배운다는 것 또한 굉장한 기회거든요. 흔치 않은 그럼요. 기회입니다. 네. 그런 경험을 두루 한 그런 후보자라면 한번 이렇게 그리고 또 더군다나 여당 야당을 가릴 것 없이 역대 외무부 장관들이 전부 강경화 후보가 적임자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면 그럼 분명히 능력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자질을 더 고루 갖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를 처음 발탁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으로 알려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에도 인정받고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한테 근데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근데 그 기간 내에 외무부 장관들이 꽤 있었죠. 네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렇게 고루 지지를 받을 정도의 사람은 사실 흔치 않은 사람입니다. 네네. 성명서를 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지 성명을 지지성명. 하셨습니다. 네. 말씀 꺼내신 김에 박주민 의원님으로 네. 시선이 바뀌는 일단은 첫 번째 아마 그런 점을 좀 높이 사신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외교를 하시면서도 특히 이제 인권 관련된 분야에서 역할을 많이 그렇죠.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기준으로 지금까지 어떤 외교 장관을 뽑은 적은 없는데 뭔가 이제 새로운 어떤 외교의 방향 여기하고 좀 일치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또 그분이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제 한일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인권을 위한 역할들을 하셨다 그러는데
그 역시도 어떻게 보면 좀 대통령의 어떤 가치 지향이라든지 여기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에 있어서는 아마 그런 것들을 고려하신 것 같고요. 능력에 대해서는 지금 뭐 김병기 의원님 잘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다만 좀 사실 뭐 여러 가지 흠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인데 사실 국민분들 중에 60% 넘는 분들이 이제 강경화를 임명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통과한 인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밝혔던 5대 원칙에 비춰보면 흠은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이해할 정도 수준은 된다라고 뭐 치명적이진 않죠, 사실. 판단은 네. 난 거기 때문에 좀 임명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네. 그 흠에 대해서는 그 강경화 그 후보자 본인이 적절한 기회에 진솔한 그 사과 멘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거 장기적으로는 계속 그 5대 원칙을 좀 더 지키고 또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완전 처음부터 다 맞춰야 된다라고 하긴 좀 어려울 수 있죠. 5대 원칙 안에도 좀 디테일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디테일함이 좀 있으면 네. 있어야 될 필요가 네. 있어요. 지금 그 인사 기준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5대 기준이란 게 너무 교조적으로 가서도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공직자에게 요구하려 했던 덕목이 무엇인지 본질적인 부분을 좀 저희가 지적해 가면서 구체적인 기준을 확립을 하면 사실상 그냥 걸린다고 해서 그 5대 기준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해서 탁월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도덕성이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배제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이죠. 꼼꼼하게 해야 된다는 게 엄격하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비슷한 이름만 걸린다고 해서 다 내칠 것이 아니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기준들을 만들 필요가 있고요. 저는 박주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하나를 더 보태면 여성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여성이 그 정도의 역할을 해내셨다라는 게 어떤 신화에 불과한 것들이 아니라 사실 다음 후보군의 또 다른 리더들에게는 그것이 또 다른 길이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무엇보다 외교부 하면은 최근에 외무고시만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분은 고시 출신이 아니시긴 하지만 외무고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여성 외무관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되고 있어요. 상위권 성적은 맞습니다. 다 여성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능력이 아직까지는 눈에 띄게 활용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런 외교에 있어서 여성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데는 많은 부분들이 동의하실 거예요. 일부 정치인은 그에 상반되는 발언을 하시기도 했어요. 네, 좀 네. 황당했는데 여성 정치인 분께서 네, 네. 그런 얘기를 하셔서 네. 조금 황당하긴 했었는데 모 의원이 있으신데 다른 당에 우리 당에 제가 있던 분이었던 예, 것 예. 같죠? 네.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계적 추세는 여성적 리더십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이에요. 네. 특히 우리나라가 풀어가야 되는 외교가 그냥 국방하고는 또 다른 면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성적 리더십, 여성의 섬세함이 더더욱 적임적소에 활용이 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강경화 후보자는 꼭 임용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여론이 아마 60% 이상 힘을 실어주고 계시지 않나 싶고요. 저희가 인사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느낀 건데 이건 야당 의원들이 또는 여당 의원들이 우리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도구가 돼서 국민께 보여드리는 절차였어요. 그렇다면 국민 여론이라는 것은 마지막 결정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감안할 요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뭐 다른 분들이 또 거듭 말씀을 더 주시겠지만 저희가 허니문 기간이라 할지라도 부적합한 사람은 당연히 이제 인사에서 제외돼야죠. 근데 예전에 우리가 제외됐던 인사들을 보면요. 업무 관련성이 있었어요. 네. 뭐 국방부 장관인데 무기 거래를 중개했다든지 교육부 장관인데 뭐 제자들의 관련된 연구비를 횡령을 했다든지 네. 등등 업무 관련해서 굉장히 치명적인 하자가 있었던 거예요. 투기랑 뭐 비리, 그렇죠. 네. 자기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많았죠. 네네. 그러니까 뭐 고액 수임이라든지 네, 이런 네, 부분들이 네. 업무와 관련해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반복될 가능성, 단순히 지금 자신 스스로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고 반성하는 것만으로는 덮어줄 수 없는 치명적인 흠이 맞습니다. 있었거든요. 그거랑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성인을 찾기 위한 절차랑은 또 다른 거잖아요. 네. 그걸 좀 지금의 야당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좀 약간 이런 말을 하는 게 참 그렇지만 과거에 이제 자유한국당 정부 시절에
후보자들에 비춰봐서는 너무나 깨끗한 분들이라는 평을 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분들은 그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냥 5대 기준이라는 걸 말했다. 그러니 그거를 기계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 반대를 하시는 거라서 조금 국민분들이 보기에도 이게 참 안 맞는 네. 그런 질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시행착오가 반복되고 있는데 네. 인사 기준을 두고서 그 이재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야 합의하에 인사 기준을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사는. 그래서 이 이후에는 어쨌거나 네. 기준이 정해지면 이후에는 그것을 되도록이면 지켜야 되는 아주 예외적인 사항이 아니고서는 지켜야 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피하는 네. 최선의 척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고서, 그러니까 미채택 했는데 임명을 강행한 것 때문에 또 논란이 있지 않아요? 어제 청문회를 이제 보이콧하기까지 했었고, 네, 네. 이제 어제 수요일, 저희 안행이 청문회를 네. 비롯해서 이제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오전에는 보이콧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알아봤더니, 박근혜 정부 당시에 보고서를 미채택했는데 임명이 강행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굉장히 많았죠. 예, 그 중에서도 문제 있는 경우만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김진태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삼성 떡값 수수 의혹이 있었죠. 임명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윤진숙 해수부 장관 기억하시죠? 네, 네. 기억합니다. 예, 더 이상 말을 안 해도 되겠죠? 네. 문영표 음. 보건복지부 장관. 네, 네. 이분이 보건복지엔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맞아요. 연금 전문가이셨잖아요. 네. 그래서 연금에 결국 손대시다가 네. 실형 받으셨죠. 네. 며칠 전. 사고를 쳤죠. 예, 연금 전문가답게 이렇게 사고를 치셨는데 이 정도로 우리가 결국 보고서를 미채택하고 야당이 반발했을 때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나라 살림에 구멍을 낸 분들이세요. 예, 그런 분들하고 비추어 보더라도 누가 더 많고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인사 검증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보일 것 같아요. 네. 예. 이재종 의원님 정말 말씀 잘하세요. 네. 오늘 참 뭐 잘하셨어요. 말씀을 네.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전에 준비도 많이 해오셔서 네. 오늘 방송 자체가 참 분위기 잘하셨어요. 알차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온 기본 바로 보고서예요.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강경화 후보 이제 임명 의지를 밝히니까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대표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다. 그렇게 아주 강경한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정말 야당이 정말 이 야당에 대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발목 잡기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들의 입장이 우리한테 직전에 제가 발언을 해서 네. 저는 네, 사실이요. 또 발언을 하기 못하겠어요. 자유한국당에서 정말 그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켰고 정말 대한민국 완전 망쳐놨잖아요. 네. 네. 정말 반성하는 의미로 뭐 치명적인 약점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문재인 정부의 일기 장관들에게 정말 통 크게 우리가 국민들에게 반성하는 마음도 있고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야당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장관에게는 우리가 다 동의하겠다. 만약 이런 식으로 좀 국민들에게 설득했다면 저는 자유한국당 지지율 많이 올라갈 거라고 봤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것이 지금 뭐 시작하자마자 야당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야당의 그냥 존재감이라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 반대해서 좀 각을 세워서 야당의 존재감을 자꾸 만들자 전략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정말 자유한국당을 위한 조언이에요. 네. 이제 정말 중심 어린 조언인데 정말요. 네. 본인들이 먼저 보수의 비전을 보여주고 본인들이 나아갈 바를 정한 다음에 네. 그것을 중심을 잡고 난 뒤에 여당을 비판하고 하고 있으면 지지 세력도 결집할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지금 같은 방식으로 싸우면 지지 세력 결집에도 크게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자유한국당 분들이 좀 들으셔야 되는데. 네. 제가 토스하겠습니다. 팟빵 링크. 그래서 강경화 후보가 치명적인 약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계속 줄기차게 좀 반대하는 거 그것은 뭐 아까도 언급이 됐지만 가장 핵심은 뭐라고 봅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가장 중시하는 것이 외교 안보잖아요. 네. 6월 말에 대통령께서 트럼프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이 위중한 시기에 외교부 장관을 지금 임명을 못하게 이렇게 뒤에서 발목을 잡으면 이게 자기들의 정체성과도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근본 제가 언급한 내용과 김영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네. 것처럼
본인들의 존재감을 그런 방식으로 드러내려고 전략을 세우신 것 같은데 네. 전략 미스예요. 네. 전략 미스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캐스팅 보트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3당 4당이야.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그 모습도 바람직하진 않지만 근데 제1야당이 할 모습은 아닌 것 같았어요. 네. 네. 그럼 국민의당은 입장이 어떻습니까? 국민의당은 오늘 이제 뭐 인사께서 하여튼 푸른 기와집만 가면 독성과 불통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이제 또 강경화 동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대로 확 돌았거든요. 국민의당은 왜 갑자기 강경화 후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이렇게 좀 주장하는 걸까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당도 약간 좀 반대하는 쪽 스탠스는 서 있었던 것 같아요. 박지원 전 대표는 또 강경화를 개인적으로 지지해요. 네, 강경화 후보를. 네. 뭐 그런데 하여튼 좀 네. 계속 좀 반대를 했었던 네.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국민의당도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이냐 거기도 존재가. 예, 아니면 이제 뭐 국민들의 지지냐 이런 것을 놓고 좀 갈팡질팡하는 것 같은데요. 네.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한국당에 대한 네. 그런 충고대로 좀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저는 야당으로서의 진짜 존재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거든요. 협조할 건 협조하고 정확히 반대하고 문제 제기할 건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조금 저는 원칙이 시점의 없어진 것 문제라고 같아요. 봅니다. 시점이요? 그 지금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 이 정도 시점에서 한 명을 그 낙마를 시켜야 되는데 그 낙마 대상자로 선택된 분이 강경화 지금 후보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자가 아니었으면 다른 사람이 선택됐을 것이다. 저는 그런 게 문제가 있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건 간에 강경화는 무조건 안 된다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약간 상대적인 기준도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여성단체나 여성분들 또는 여성적 관점에서 이 사태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강경화 장관 후보자의 약한 고리가 바로 여성이라는 것 때문 아닌가 네.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통령께서 이제 만약에 강경화 장관 임명을 하게 되면 뭐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추경 문제 또 정부 조직 개편안 이제 보이콧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김희수 헌재 소장도 그렇죠. 그렇죠. 국회 네. 동의가 필요한 예. 김희수 헌재 네. 소장. 그러면 국회는 급 냉각기로 빠져들겠네요. 그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저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라는 절차가 필요하고 장관은 청문회 절차를 거칠 뿐이지 대통령이 그것을 감안해서 임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관이수 헌법재판소장을 걸고 지금 장관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사청문회 취지나 국회 헌법기관 관련 임명 동의권을 본래적 취지에 부합하는 일이 아닌 거죠. 각별로 판단해야죠. 그럼 권한 남용이죠. 그렇죠? 맞아요. 네.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이 인사에 대해서는 각 인물별로 각 인물에 해당되는 사유별로 이렇게 네. 좀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명시적으로 연계한다는 말은 안 하면서도 네. 실제로 이제 나타나는 모습은 명백히 연계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참 답답하죠. 예. 약간 타이밍이 지나간 얘기인데 네네. 김병기 의원님 인사를 담당하셨잖아요. 오늘 저희 안행위에서 네. 박남춘 간사님이 또 인사를 담당하셨잖아요. 네,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람을 뽑을 때 가장 주의해서 보게 되는 게 동료들의 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동료라는 것은 협업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경쟁의 관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 묘한 선에서 동료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이 강경화 후보를 달리 본인 이유가 됐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면 평가를 할 때 그 많이 보는 거지. 이제 주로 이제 그 상관에 의한 평가는 뭐 원래 있었던 것이고요. 하급자에 의한 평가가 좋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평가는 그 평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재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료들의 평가가 의외로 박합니다. 예. 그리고 그 같이 근무 동료라는 거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친구인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 평가가 의외로 박합니다. 근데 그래요? 거기서 아주 칭찬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칭찬을 동료들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고루가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능력만 있어서도 안 되고 인품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네. 근데 그거를 주로 이렇게 고루 갖춘 분들이 드물게들이 있어요. 드물게들이 있는데 동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뭐 좋은 평가는 그만두고라도 웬만한 평가를 받는 사람은 주목할 필요는 있죠. 아니, 제가 볼 때 김명기 의원님, 이재정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이 동료 평가가 굉장히 좋던데. 저 뜨끔뜨끔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아 정말. 우리끼리라도 어떻게 갑자기 말을 막아버리고. 잘못했다는 우리 셋이서 서로 평가하는 걸 말하는 아니 거죠. 제가 다 첩보 수집을 해봤거든요. 괜찮아요.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저희끼리만큼은 서로가 저희끼리 살죠. 의지하면서 사는 사이. 김영호 의원님도 네. 동료 평가 굉장히 좋아요. 아, 안 그렇습니다. 저희 넷이서 같이 평가하도록 하죠. 좋아. 아, 좋다, 방송. 분위기 좋아졌나? 네. 우리 강경화 이제 후보님 말씀은 이제 어느 정도 매듭을 짓지만 지금 야당이 추경 편성도 지금 이미 반대를 하고 있죠. 네. 있어서 요건을 대통령이 정말 최초로 국회에 오셔서 시정연설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사조차 지금 응하지 않고 있어요. 이건 네. 정말 어떻게 따져보면 이건 직무유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추경의 핵심은 정말 일자리잖아요. 거기에는 맞습니다. 청년, 어르신들, 정말 또 소방관들. 네. 대통령께서 그걸 굉장히 디테일하게 PT를 네. 통해서 국회의원들 300명에게 다 PT, 프레젠테이션까지 했는데 그렇게 성의 보인 것도 처음이잖아요. 아니 다른 때의 추경도 아니고 국정 공백이 무려 몇 달간 있었어요. 진짜 한 10개월이죠.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정부의 첫 추경입니다. 네. 그쪽에서 하는 얘기로는 지금 경기와 관련한 얘기로 경기 호조의 지수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야당에서 해요. 우리 체감 경기가 어때요? 뭐 청년 실업률 얘기를 수치로 얘기하고 17년 만에 최악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일부 수치의 호조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경제 악화를 지금 상세하고 추경을 반대한다? 사실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 추경 반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추경안도 단순히 일자리만이 아니에요. 이게 네. 공공 일자리라는 맞습니다. 것은 네. 일석이조, 일석삼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한테 서비스가 부족했던 부분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국민한테 가야 될 서비스를 위해서 인원의 추가 인력들이 필요했던 상황이고 그 채용되는 인력의 대부분이 또 청년일 수 있어요. 네. 청년인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이런 것들을 아우러서 본다면은 그 경기를 위한 도움, 일자리, 그다음에 대국민 서비스 모든 요소들에 있어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추경입니다. 네. 예. 아니 그래서 뭐 얘기를 좀 나눠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세금을 투자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면 마치 그 돈이 다 공중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얘기하세요. 맞아.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임금을 받으면 네. 그 임금은 저축에 쓰이든지 소비에 소비가 쓰여요. 되고 내수가 그럼 다시 사라질 당연히 수도 있고. 돈이 돌고 또 하나는 창출되는 일자리가 공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죠. 네. 근데 그 서비스의 핵심이 또 안전이에요. 국민 네. 안전을 챙기는 분들인데 소방관, 네. 사회복지사, 네. 가축방역관 이런 분들이 숫자가 늘어나면서 국민의 안전들도 많이 같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 걸 다 감안해서 그 가치를 따져야 되는데 마치 그냥 돈을 공중에 뿌리는 것이냐? 네.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참 답답하더라고요. 지금 추경 얘기가 나와서 가장 또 우리 소방 공무원들 굉장히 네네. 기대하고 있거든요. 뭐 국민 여러분들이 우리 소방관들의 정말 그 눈물 어린 정말 많은 봉사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하세요. 그러니까요. 근데 소방관분들이 인원이 부족해서 정말 충원을 해야 되는 것은 모든 법정 국민들이 인원도 못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한 부족한 인원이 17,000명 17,000명 정도. 예. 아시겠지만 이번 추경 예산으로 바로 늘릴 수 있는 소방관의 숫자가 1,500명. 네. 예, 그리고 이제 장차 더 계속 늘리게 될 텐데, 이번에 그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하면서 네. 좀 여러 가지 그 처우를 개선하자고 해서 소방관 챌린지라는 걸 이재정 의원님이 시작하셨어요. 네네. 그 정우성, 네. 뭐 이런 사람들 다 네. 유지태. 네. 유지태 씨가 나왔죠. 네. 네. 예. 아니 자꾸 딴 데로 흐르는 것 같은데 그래도 꼭 해야 될 얘기는 편집해도 좋아요. 네. 정우성 씨가 네. 우리 챌린저를 하면서 그 가루를 뒤집어쓰기 직전에 이 법의 발의자는 제가 좋아하는 이재정 의원이라고 했다는 거. 그거는 반드시 저 기록에 남겨야 되는데. 그러면 편집하지 마요. 이재정 의원님 편집하지 저도 마요. 저 답장을 보내주셔야지.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자, 근데 이게 네. 100번을 양보해서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어떤 반대 의견에 논리적인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해도 네. 어쨌든 본인들이 했던 방법으로 본인들이 여당 시절에 했던 방법으로는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안 하고 지금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한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네. 그리고 이 경제를 한번 창출하고 일자리를 이렇게 이 헬조선과 라고 비교되는 이러한 현상을 한번 타파해 보겠다. 고 나간다면 자기네들이 설사 생각이 다르더라도 일단은 밀어줘야죠. 본인들의 방법으로 어쨌거나 실패한 방법이니까요. 지난 추경 우리 일자리라고 그렇습니다. 얘기해서 통과시켜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통과시켜줬던 기억이 있네요. 네. 하여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소방관을 위해서라도 우리 추경 꼭 지지해 주시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현재 모습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제 앞으로 국회 3년, 향후 3년이 걱정돼요. 진짜 걱정되죠. 식물 국회, 네, 식물 정무,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그 고통은 그대로 국민의 몫이 되겠죠. 네. 정세균 의장께서 얼마 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셨는데요. 현재와 같은 다당제에서는 국회 선진화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셨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동의하지 않았죠.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만 열면 국회 선진화법 없애야 된다 그랬고 네. 새누리당 시절에 자유한국당도 정말 그 얘기 밥 먹듯이 했었거든요. 네. 네.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지금 동의하지 않죠? 그러니까요. 네. 참 어떤 대안을 합니다. 모색해야 네. 되죠? 사실상 국회 왜 일 안 하냐라는 얘기를 국민한테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특히 저희 더불어민주당 아니 다수 의석 주지 않았냐. 왜 법 하나 통과 못 시키냐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국회 실제 사정이 이래요 하면 국민들이 아, 그래요? 하면서 굉장히 납득할 수 없다고 네.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이끌어내야 될 것 같아요. 국회가 일을 하기 위해서 절차적으로 필요한 문제라고 저희가 국민께 좀 호소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여론을 우리 의회 내로 가져와서 타당을 이제 야당을 설득하고 하는 작업들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의원들이 국민분들 직접 좀 찾아뵙고 네. 현재 쟁점이 되는 내용과 안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행사들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로서 뭐 보도나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내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좀 국민분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필요성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네. 문재인 정부에서는 광화문 광장에 직접 국민들과 소통하는 뭐 그런 소통의 정부니까 뭐 가능한 이야기죠. 네. 제가 직전에 대학생들하고 이제 뭐 강연의 자리를 빌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왔는데요. 대학생들의 질문이 그거였어요. 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너무 일을 안 하고 통과되는 법도 별로 없고 왜 그런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네. 얘기를 하길래 제가 국회 선진화법도 얘기를 했고요. 네. 국회 선진화법 이전에 우리가 의사 일정을 잡기 위해서는 교섭단체 지금 현재 4당의 전원 합의가 필요하잖아요. 네. 아니면 의사 일정을 잡을 수 없고 수가 없죠. 안건으로 네. 만들 수가 없잖아요. 우리 간사님이시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죠, 그죠? 네. 국민이 뭐 이런 거 해달라 그래도 그걸 안건으로 올리기조차 쉽지 않아요. 한 명만 반대를 해도. 그렇죠. 그런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이제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에 의해서 선진화법보다 사실 그 부분 이제 협치라든지 네. 그런 합의의 관행을 악용하는 그 야당에 의해서 의사일정 자체가 잡히지 않는 건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 아닌가요? 어떠셨어요? 간사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을 때가 많았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대강의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뭐 옳고 그름을 논의하는 건 두 번째고 무슨 만나야 사람이 만나야 얘기를 하든지 우린 말든지 만나야 하는데 한다. 우리 지금 당장 만나 뭐 이런 거. 기껏해서 찾다 뭐 좀 그렇지만 목욕탕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좀 하자고 네. 뭐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전화를 안 받는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목욕탕에서는 분명히 봤는데. 네. 그래서 목욕탕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네.
만나지 않으니까 뭐 협치 이런 단어들이 어떻게 보면 협치가 아니라 사치가 되는 거죠. 오, 좋은 표현입니다. 오, 예. 근데 처음에 아까 방송 시작하실 때 약간 안 풀리시더니 이제 금방 또 적응하시네요. 오늘 더 이상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잘하겠네. 주옥 같은 말씀 하나 남기셨어요. 다 보셨어. 네. 그런 거예요. 네. 협치가 아니라 사치다. 이 얘기에서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어제 우리 안행이 인사청문회 할 때도 우리 김영호 의원님 같이 네. 저랑 안행이 하시는데 아니, 두 분 시작되기 전에 이제 오전에 파행이 있었고 오후에 이분들이 들어오시나 보다 생각을 한 게 뭐냐면은 그 노트북이 있거든요. 그 의원들이 사용하는 노트북에다가 종이를 다 붙이십니다. 네. 협치 파괴, 5대 기준 네. 준수 뭐 이러면서 네, 네. 빨간 글씨들을 그 노트북을 이렇게 세웠을 때 보이는 네. 그러니까 저희 당 쪽에 보이게끔 막 붙이고 계신데 사실 우리 야당 할 때 생각하면 우리는 네. 의원들이 직접 붙였잖아요. 아, 그럼요. 보좌진이 와서 쫙 붙여주고 가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협치라는 말을 보고 굉장히 뜨악했던 게 협치는 그럴 때 쓰는 게 아니거든요. 협치를 파괴한 게 아니라 방금 얘기한 것처럼 협치를 사치처럼 부리고 계신 게 지금 야당의 모습이에요. 네. 아니, 그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재미네요. 그걸 보좌진이 와서 붙여주고 가요. 네. 아니, 그거 잘 보고 못 붙이시나 이렇게 보다. 자유한국당 그 의원님들이 다 그걸 붙이셨는데 음. 그 안산에 박순자 의원님이 피켓이 없었어요. 왜? 네. 왜 그거 없으셨어요? 했더니 떨어졌다는 거예요. 붙였는데. 근데 이제 붙이기 싫어서 그거 정말 안 붙이셨는지 정말 접착제가 떨어졌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모를 일입니다. 장재현 네. 의원님은 열심히 떼고 계셨다는 거. 그래요? 장재현은 왜 떼요? 아니 그거 붙으니까 오자마자 막 이렇게 이제 테이프 쫙쫙 붙은 걸 막 뜯어가지고 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재현 의원님은 약간씩 스탠스가 다르시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이낙연 총리에 네. 대해서 투표할 때 네. 막 나오라 그랬는데 본인 투표하겠다고 막 하는데 결국은 뭐 나가긴 나가셨지만 그러시더라고요. 저 인사청문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어저께 이제 4명의 장관 후보가 이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4명 모두 그러니까 어저께 세 3분이고 명, 이제 오늘 이제 한 명. 김현미 의원님이신데 네. 모두가 다 현역 의원이셨거든요. 하여튼 뭐 결과는 좋게 나올 거라고 다 그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현역 의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이제 비국회의원들의 그 장관 후보들의 인사청문회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어때요? 야당 의원들이 갑자기 뭐 어저께 봐주기를 할 뭐 것 같지는 훈훈한 않은데. 청문회 뭐 이런 왜 것도 기사가 그럴까요? 나왔었어요. 근데 저는 우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야당에서 지금 벼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 네 분의 후보가 정말 그것도 약점이 없었어요, 사실. 굉장히 그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으면 어저께 야당은 굉장히 공세를 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아니, 저 벼르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네 분의 후보가 뭐 도덕적으로 굉장히 무난했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을 빌빌 잡힐 게 없었던 거죠.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건 뭐, 첫째로, 그, 의원님들이, 그 네 분의 의원님들을 그 노미네이트 할 때, 그러니까 발표할 때는 그 이전에 좀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검증이 강화됐다. 상대적으로. 지명 전에 예. 이미 그런 게 이제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의원님들이 모두 다선 의원들이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평소 때 그러니까 자기 검열을 이미 했었던 맞아요, 거죠. 맞아요. 수년에 걸쳐서. 그래서 적어도 아주 문제가 되는 것들은 스스로 그런 걸 하지 않았던 자기 검열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다른 그 야당에서 다른 그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막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막 시비도 잡고 네. 막 막말을 할 수 있는데 저도 같은 의원이고 또 다선 의원님들한테는 막말이나 시비를 위한 시비는 좀 자제를 하는 거죠. 할 수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은 다른 분들한테도 막말이나 시비를 위한 시비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는 자기 식구 감싸기 이런 식으로 또 정치를 혐오증이 들게끔 네, 국회를 네, 이렇게 네. 무시하는 봐주기. 듯이 네. 예, 봐주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김병기 의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아요. 동료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도를 지나치는 방식의 공세는 하지 않는 어거지 공세는 하지 않는 거였고 이거는 전 그렇게 오히려 봅니다. 그렇죠. 비국회의원 후보자한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야 된다. 거꾸로 오히려 적용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저는. 그 말씀 좋은 좀 달리 얘기신 것 들리네요.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인다면 야당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저희 1년 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당이었는데 야당 의원들 푸념하는 거 많이 들으셨죠. 마음 편하지 않다는 거죠. 뭘 술을 한 잔 먹더라도 밖에서.
편하지 않잖아요. 누굴 네. 만나서 얘기를 듣거나 하는 것도 편하지 않고 그만큼 자기 경계를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네. 야당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그 생활을 몇 년 하셨으니까 이미 네. 자기 검증이 다 끝나셨겠죠. 특히나 권위주의 정부 시절 9년을 보내는 동안 특히나 모종의 그냥 이제 뭐 음모론이 아닐지라도 네. 어떻게 책이 잡혀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야당의 어떤 중요한 가치가 손상될까봐 몸놓쳐 살으셨어요. 그것도 진짜요. 사실이에요. 실제로 좀 당해보면 엄청 조심하게 됩니다. 근데 김현미 의원님 같은 경우는 오늘 다른 의원님들하고 다르게 또 공세적인 네. 이제 청문회를 거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평이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김현미 의원님은 우리 예결 위원장님도 하셨지만 누구보다도 파이팅 있게 전선을 이렇게 좀 지키신 그런 의원님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제 느낌에는 이제 김현미 의원님이 그 국토부가 아니라 원래 기재부, 상임위가 기재부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토부가 상임위 국토부 의원님들이 약간 텃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약간 것도 텃세가 좀 있을 수 있었던 것 있겠네요. 같아. 네. 그 저희가 도종환 의원님 네. 그래도 상임위 같았잖아요. 그렇죠. 도종환 의원님이 오히려 좀 공격 많이 받을 줄 알았거든요. 예. 이분이 또 처음에 예고는 지적인 그렇게 했죠. 표도 잘하고 예. 되게 낭만적인 분이기 때문에. 예. 근데 나름대로 잘 방어하셨는데 김현미 의원님은 오늘 좀 당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외부에서는 그 여성 의원이지만 정말 당의 어떤 정말 공격과 방어의 포인트에 있어서 역할들을 해주셨던 그 과거가 네. 되려 상대당 의원님으로서는 무서운 병기였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대각품 비슷하게 너도 한번 당해봐라. 예, 그런 거지 않나 이런 염려들도 하시긴 하던데 그런 것들은 또 우리 당 의원님께서 그런 부당한 공격은 또 지켜주셔야죠, 그죠? 하여튼 핵심은 어저께 그 네 분, 어제 오늘 그 네 분 현역 국회의원님 장관 후보들은 치명적인 흠집은 분명히 없었어요. 네. 흠집이 있었다 그러면 조금 양상은 달랐는데 흠집이 없었다는 것으로 저는 사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네 분이라도 빨리 좀 이렇게 통과가 돼서 임명이 될 수 있어서 네. 얼마나 네. 좋습니까? 네. 그러면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서당캐 18번째 방송 1부는 여기서 박기영미 의원님의 그 춤 실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경쟁 상대는 아니었죠. 그렇죠. 예쁘게 추시더군요. 맞아요. 그때 제가 그 눈빛을 읽었거든. 아. 박경미 의원님은 근데 굉장히 경쟁 상대로 인정하시고. 뭐 원래 2위는 다들 네. 챔피언을 경쟁 상대로 보고 노력해야죠. 그렇습니다. 열심히 분발하세요. 박경미 의원님도 자주 나오세요. 네. 그러시구나. 그래서 저를 안 부르셨구나, 그간에. 두 분을 한번 같이 모시는 그런 예. 날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난리 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또 한 분의 특급 손님 모셨는데요. 그냥 가만히 계셔도 든든하신 분이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최종 병기. 안 보이는 스텔스. 야. 우리 김병기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기입니다. 네. 진짜 가장 안 바쁘신 것 같으면서 가장 바쁘시네요. 네. 네. 음지에서. 네. 많은 분들이 든든해 하시죠. 네. 네. 근데 왜 맞아요. 그렇죠? 왜 든든하시지? 아니, 저희 당이 약한 게 사실 네. 국정원. 네. 정보, 첩보 능력. 예, 이런 것들이 약한데 네. 사실은 국정원 인맥 다 꿰고 계시고 누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그때 계시죠. 인사 담당. 네, 그렇습니다. 아, 국정원의 진짜 국정원이시네. 네. 과분한 네. 근데 이 뭐 정보기관에서 오래 일을 하시거나 권력기관에서 오래 있으시면 우리 예상되는 어떤 인상이 있잖아요. 네. 근데 김병기 의원님이 얼마나 인상이 좋으세요. 아, 그럼요. 그리고 넉넉하시고 비단 얼굴 표정뿐만 아니라 의원들 이렇게 대하시는 것도 되게 품이 넓으시거든요. 그게 매칭이 안 되는 것도 또 장점인 것 같아요. 어지럽습니다. 네. 그러시면서 첩보 수집하시는 거 아니야? 오. 그러면서 첩보 수집하는 거 아니야? 우리 전혀 관련이 없을 것 아니, 같아요. 우리 여당 의원님들 이렇게 만나시고 나서 막 나중에 정보 보고 올리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혹시 대통령님한테 고자질? 찍히면 죽는다? 네. 디지털 소통위원장님이시잖아요. 네. 네. 근데 왜 서당캐를 왜 이렇게 멀리 하시고 계세요? 직무유기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해야 될 이야기를 못 하셨는데, 오늘 참 YTN에 출연하셨죠? 네. 네. 처음 출연해봤습니다. YTN 생방송.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얼굴에 약간 분장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지. 그렇습니다. 어쩐지 피부가 네. 뽀얗잖아. 고우세요. 네. 눈썹이 굉장히 정돈돼 네. 있다고 느꼈는데 네. 메이크업 때문에.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어떤 이야기 나누셨어요? 주로
국정원 개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네. 예, 오늘 하여튼 최고의 게스트를 모시고 오늘 재밌는 방송 해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중심으로 전국 현안 문제, 그리고 2부에서는 새로운 수장을 맞이한 권력기관들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당캐 1부 방송 본격적인 토크 진행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화요일 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보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 의지를 밝히시면서 국회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어느 단체에서나 네. 국가뿐만 아니라 뭐 어떤 조직의 장이 선출이 되면 그 장이 어떤 사람과 같이 일을 하겠다는 그런 아웃라인을 짜죠. 네. 컨셉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 네. 그 흠에 대해서는 강경화 후보자 본인이 적절한 기회에 진솔한 사과 멘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거 장기적으로는 계속 그 5대 원칙을 좀 더 지키고 또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완전 처음부터 다 맞춰야 된다라고 하긴 좀 어려울 수 있죠. 5대 원칙 안에도 좀 디테일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디테일함이 좀 있으면 네. 있어야 될 필요가 네. 있어요. 지금 그 인사 기준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5대 기준이란 게 너무 교조적으로 가서도 안 됐다고 생각해요. 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공직자에게 요구하려 했던 덕목이 무엇인지 본질적인 부분을 좀 저희가 지적해 가면서 구체적인 기준을 확립을 하면 사실상 그냥 걸린다고 해서 그 5대 기준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해서 탁월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도덕성이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배제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이죠. 꼼꼼하게 해야 된다는 게 엄격하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비슷한 이름만 걸린다고 해서 다 내칠 것이 아니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기준들을 만들 필요가 있고요. 저는 박주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하나를 더 보태면 여성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여성이 그 정도의 역할을 해내셨다라는 게 어떤 신화에 불과한 것들이 아니라 사실 다음 후보군의 또 다른 리더들에게는 그것이 또 다른 길이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무엇보다 외교부 하면은 최근에 외무고시만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분은 고시 출신이 아니시긴 하지만 외무고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여성 외무관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되고 있어요. 상위권 성적은 맞습니다. 다 여성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능력이 아직까지는 눈에 띄게 활용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런 외교에 있어서 여성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데는 많은 부분들이 동의하실 거예요. 일부 정치인은 그에 상반되는 발언을 하시기도 했어요. 네, 좀 네. 황당했는데 여성 정치인 분께서 네, 네. 그런 얘기를 하셔서 네. 좀 황당하긴 했었는데 모 의원이 있으신데 다른 당에 우리 당에 제가 있던 분이었던 예, 것 예. 같죠? 네.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세계적 추세는 여성적 리더십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이에요. 네. 특히 우리나라가 풀어가야 되는 외교가 그냥 국방하고는 또 다른 면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성적 리더십, 여성의 섬세함이 더더욱 적임적소에 활용이 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강경화 후보자는 꼭 임용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여론이 아마 60% 이상 힘을 실어주고 계시지 않나 싶고요. 저희가 인사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느낀 건데 이건 야당 의원들이 또는 여당 의원들이 우리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도구가 돼서 국민께 보여드리는 절차였어요. 그렇다면 국민 여론이라는 것은 마지막 결정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감안할 요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뭐 다른 분들이 또 거듭 말씀을 더 주시겠지만 저희가 허니문 기간이라 할지라도 부적합한 사람은 당연히 이제 인사에서 제외돼야죠. 근데 예전에 우리가 제외됐던 인사들을 보면요. 업무 관련성이 있었어요. 네. 뭐 국방부 장관인데 무기 거래를 중개했다든지 교육부 장관인데 뭐 제자들의 관련된 연구비를 횡령을 했다든지 네. 등등 업무 관련해서 굉장히 치명적인 하자가 있었던 거예요. 투기랑 뭐 비리, 그렇죠. 네. 자기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많았죠. 네네. 그러니까 뭐 고액 수임이라든지 네, 이런 네, 부분들이 네. 업무와 관련해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반복될 가능성, 단순히 지금 자신 스스로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고 반성하는 것만으로는 덮어줄 수 없는 치명적인 흠이 맞습니다. 있었거든요. 그거랑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성인을 찾기 위한 절차랑은 또 다른 거잖아요. 네. 그걸 좀 지금의 야당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좀 약간 이런 말을 하는 게 참 그렇지만
과거에 이제 자유한국당 정부 시절에 후보자들에 비춰봐서는 너무나 깨끗한 분들이라는 평을 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분들은 그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냥 5대 기준이라는 걸 말했다. 그러니 그거를 기계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 반대를 하시는 거라서 조금 국민분들이 보기에도 이게 참 안 맞는 네. 그런 질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시행착오가 반복되고 있는데 네. 인사 기준을 두고서 그 이재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야 합의하에 인사 기준을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사는. 그래서 이 이후에는 어쨌거나 네. 기준이 정해지면 이후에는 그것을 되도록이면 지켜야 되는 아주 예외적인 사항이 아니고서는 지켜야 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피하는 네. 최선의 첫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고서, 그러니까 미채택 했는데 임명을 강행한 것 때문에 또 논란이 있지 않아요? 어제 청문회를 이제 보이콧하기까지 했었고, 네, 네. 이제 어제 수요일, 저희 안행이 청문회를 네. 비롯해서 이제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오전에는 보이콧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알아봤더니, 박근혜 정부 당시에 보고서를 미채택했는데 임명이 강행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굉장히 많았죠. 예, 그 중에서도 문제 있는 경우만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김진태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삼성 떡값 수수 의혹이 있었죠. 임명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윤진숙 해수부 장관 기억하시죠? 네, 네. 기억합니다. 예, 더 이상 말을 안 해도 되겠죠? 네.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네, 네. 이분이 보건복지엔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연금 전문가이셨잖아요. 네. 그래서 연금에 결국 손대시다가 네. 실형 받으셨죠. 네, 며칠 전. 사고를 쳤죠. 예, 연금 전문가답게 이렇게 사고를 치셨는데 이 정도로 우리가 결국 보고서를 미채택하고 야당이 반발했을 때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나라 살림에 구멍을 낸 분들이세요. 예, 그런 분들하고 비추어 보더라도 누가 더 많고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인사 검증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보일 것 같아요. 네. 예. 이재종 의원님 정말 말씀 잘하세요. 네. 오늘 참 뭐 잘하셨어요. 말씀을 네.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전에 준비도 많이 해오셔서 네. 오늘 방송 자체가 참 분위기 잘하셨어요. 알차게 네.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온 기본 바로 보고서예요.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강경화 후보 이제 임명 의지를 밝히니까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대표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다. 그렇게 아주 강경한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정말 야당이 정말 이 야당에 대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발목 잡기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들의 입장이 우리한테 직전에 제가 발언을 해서 네. 저는 네, 사실이요. 또 발언을 하기 못하겠어요. 자유한국당에 그때 청문회 때도 또 새로운 신조 만드셨죠? 박주민 의원님을 추종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추종해 주고 계십니다. 예. 근데 방송을 왜 이렇게 펑크 내세요?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이 목요일 날 저희가 녹음을 하는데 네네. 그때마다 뭐 일정이 생기더라고요. 목요일마다 일정을 따로 잡으시는 건 아니고요. 저희 비서진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청취율이 올라가면 그러지 않는데 최근에 청취율이 약간 저조했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대선 이후에 네. 정치 관련 팟캐스트가 네.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하던데요. 아, 그래요? 그냥 뉴스 보는 게 낫다고. 자, 이번 주에는 무한도전 방송에서 국민들이 제안했던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모임을 한번 하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합니다. 토요일 날. 아, 토요일 날이요? 네. 그럼 어떤 법안을 제안했죠, 국민들이? 무한도전에서 저한테 숙제로 내준 법이 2개인데요. 네. 국회의원 미팅법하고 네. 임산부들을 위한 주차장 공간 확보법. 그거 저 지금 법안 제가 아마 냈을 거요? 그래요? 네, 지금 하여튼 거의 뭐 법안을 그럼 냈는지 바로 이제 참고 내기 직전입니다. 자료로 좀 해서 한번 네네, 해보겠습니다. 네. 아, 이거 제가 무슨 뭐 뺏어가는 기분. 아니, 그거 해주시면 좋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당캐 방송을 풍성하고 알차게 만들어주실 정말 특급 손님들. 아마 역대 최고의 특급 손님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원내대변인으로서도, 네, 원내대변인으로서도 맹 활약하셨고, 항상 똑소리 나는, 스피치로 또 화제를 불어일으키셨고, 최근에 그 대선 때,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댄싱 퀸으로 각광을 받으신. 안녕하세요, 이재정입니다. 네, 더 듣고 이재정 있으면 의원님.
손발이 네. 오글거릴 것 같아서 훅 들어왔어요. 네, 너무 즐기셨던데 제가 이렇게 막 하니까 너무 흡족한 미소를 아니에요. 주셨는데 맡은 아니에요? 바 책임에 따라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네. 뿐입니다. 이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표정이 그런 거예요. 그래요? 예, 절대 사심 없이 네. 공적인 활동을 그냥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원내 대변인 네. 1년 하셨죠? 네, 1년 오래 하셨어요. 뭐 도중에 잘리지 않은 것은 영광입니다. 네. 예. 그 원내 대변인 하시다가 이제 지금 네. 당직이 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편하더라고요. 네. 조찬 회의가 없으니까 네. 그래도 몇 개밖에 없으니까 규칙적으로 매일 회의를 하다가 조금 여유로워지는가 싶더니 시원섭섭한 것 같아요. 네.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당직을 하면 정해진 일을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만족감이 있는데 네. 또 개인 정치 활동이 네. 사실상 시간이 별로 없는데 네네. 뭐 지금은 여러 가지를 좀 꿈꾸고 있어요. 일단 여당 의원으로서의 네. 역할을 고민하면서 기름 제가 지세요? 했을 일을 얼굴에 기름졌어. 예, 여당 의원이니까 확실히 얼굴에 기름기가 도네요. 다들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요. 근데 어저께 안 먹어도 살이 쪄요. 우리 김부겸 의원 청문회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재정 의원님이 발언을 하는데 발언하면 꼭 야당 의원 같아. 진짜요? 네. 그리고 막 야당 의원들이 기대하는 것 같아. 오늘 무슨 발언하실까? 예. 아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 네. 처음에 제가 발언 딱 할 때 갑자기 긴장을 하셨대요. 네. 또 무슨 얘기를 하려나. 아 네. 맞다. 이재정 의원도 이제 여당 의원이 됐지. 이렇게 안심하셨다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대선 기간에 우리 그 문나이트 네. 박경미 의원이랑 마지막까지 이제 막 경쟁하셨는데 네. 적어도 그렇기 때문에 뭐 허니문 기간도 있고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그 강경화 지금 그 외무부 장관 그 후보자가 정말 누가 봐도 파렴치한 또는 누가 봐도 결격 사유가 있지 않다면 적어도 그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대통령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대통령이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업무로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 강경화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대통령이 인선할 때 뭐 철학이 비슷하든지 노선이 비슷하든지 뭐 이런 점을 감안할 때도 있지만 사실 강경화 후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그 지인이 아니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위주로 인선했던 거 아닌가요? 그리고 아주 사실은 인사를 하는 측면에서는 탐나는 자원이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 개통이 고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네. 고시가 주인 그 외무부에서 네네. 그 비고시 출신이고 그리고 아주 드물게 여성으로서 고위직까지 어쨌든 차근차근 밟아서 네. 올라가신 분이고 그리고 큰 무대에서 네. 그 경험을 하셨고 네. 그 반기문 사무총장 그 얘기하니까 좀 이상해지는데 하여튼 네. 그런 분을 이렇게 곁에서 모시면서 배운다는 것 또한 그 굉장한 기회거든요. 흔치 않은 그럼요. 기회입니다. 네. 그런 경험을 두루 한 그런 후보자라면 한번 이렇게 그리고 또 더군다나 여당 야당을 가릴 것 없이 역대 외무부 장관들이 전부 강경화 후보가 적임자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면 그럼 분명히 능력과 그 여러 가지 자질을 더 고루 갖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를 처음 발탁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으로 알려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에도 인정받고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한테 근데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근데 그 기간 내에 그 외무부 장관들이 꽤 있었죠. 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렇게 고루 지지를 받을 정도의 사람은 사실 흔치 않은 사람입니다. 네. 성명서를 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지 지지 성명을 성명. 하셨습니다. 네. 말씀 꺼내신 김에 박주민 의원님으로 네. 시선이 박주민 뭐 의원님. 일단은 첫 번째 아마 그런 점을 좀 높이 사신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외교를 하시면서도 특히 이제 인권 관련된 분야에서 역할을 많이 그렇죠.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기준으로 지금까지 어떤 외교 장관을 뽑은 적은 없는데 뭔가 이제 새로운 어떤 외교의 방향 여기하고 좀 일치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또 그분이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제 한일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인권을 위한 역할들을 하셨다 그러는데 그 역시도 어떻게 보면 좀 대통령의 어떤 가치 지향이라든지 여기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에 있어서는 아마 그런 것들을 고려하신 것 같고요. 능력에 대해서는 지금 뭐 김병기 의원님 잘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다만 좀 사실 뭐 여러 가지 흠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인데 사실 국민분들 중에 60% 넘는 분들이 이제 강경화를 임명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통과한 인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밝혔던 5대 원칙에 비춰보면 흠은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이해할 정도 수준은 된다라고 뭐 치명적이진 않죠, 사실. 판단은 네. 난 거기 때문에 좀 임명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